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입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적극 추천했고 편안한 생활과 충분한 돌봄을 받을 거라고 했지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원에 들어가 보니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까지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양원이 단순히 편리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삶의 교훈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잃어버린 자유.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이 좁거나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 삶을 제가 더 이상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했어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산책을 나갈지 스스로 정할 수 있었죠. 밤에 책을 읽고 싶으면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고 싶으면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나옵니다.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상관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기고 싶은데 요양원에서는 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엔 그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은 것 하나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일어나 책을 집어들었는데 문득 깨달았죠. 이곳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오랫동안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대신 하얀 벽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나중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나오면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점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결정할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한 번 잃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2.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요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챙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왔고 손주들도 주말마다 얼굴을 보러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요양원에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딸은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걸로 대신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바쁜 일상에 치여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약속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가족들의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요양원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바로 방문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으로 문만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라도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왔나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일 때가 더 많아요. 하루는 방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괜히 바쁜데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실 가족들이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걱정도 해요.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법이잖아요. 매일 함께 살 때는 자연스럽게 챙기던 일들이 떨어져 살다 보면 점점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오래 있을수록 가족들의 삶에서 저는 좀 흐릿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방문을 자주 오겠다고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아무리 요양원이 편리해도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처음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저는 단순히 사는 곳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가 점점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는 하루하루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방을 정리하고 때로는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챙겼지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것들이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밥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 있고 청소도 누군가 대신 해줍니다. 화분을 돌볼 일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길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수 씨였는데 평생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집에서는 늘 뭔가를 만들고 고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는데 요양원에 들어오고 나서는 도구도 없고 만들 것도 없으니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돌보고 가꾸고 만들어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그런 역할이 사라져요. 그리고 역할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4. 생각보다 더 빨리 약해지는 몸.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제 나이에 비하면 꽤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팔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산책도 했습니다. 밥도 직접 차려 먹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몸을 계속 움직이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간 후 제 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어요. 밥도 갖다 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선 움직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가거나 심지어 몸이 불편하면 방까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이제는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방에 미정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 요양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요양원 마당을 돌면서 걸으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걷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왜 요즘 안 걸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안 걷다 보니까 걷는 게 더 힘들어졌어. 이제는 일어나기도 겁이 나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더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침대에서 일어난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하게 제공되지만 그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그때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곳에서도 내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 요양원의 편안함 속에서 몸이 점점 나약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사라지는 사생활과 존엄성.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는 작은 방 하나라도 온전히 제 공간이었고 문을 닫고 조용히 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 공간이라는 게 없구나.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공개적입니다. 방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마다 방을 확인하러 들어오고 문을 열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더군요. 샤워를 하고 싶어도 제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양원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심지어 혼자 씻을 수 있어도 직원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평생 혼자서 다 해왔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 직원이 와서 어르신, 씻으셔야죠라고 하면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걸 남한테 부탁해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급할 때 바로 갈 수 있었지만 요양원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직원들이 항상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급한데 기다려야 할 때의 그 불편함과 초조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대부분 1인실이 아니라 2인실, 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운 좋게 좋은 분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성격이 맞지 않는 룸메이트와 생활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군요. 밤에 TV를 켜놓고 자는 분도 있고 잠버릇이 심한 분도 있고 심지어는 가끔 새벽에 혼잣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집에서는 내가 원하면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엇을 먹을지 언제 씻을지 언제 쉴지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점점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지켜온 사생활과 존엄성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요양원에서는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처음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다시 나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계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나오세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집은 비어있는 동안 관리가 안 되어 점점 먼지가 쌓였고 가족들은 그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집을 정리하고 월세를 주거나 심지어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혼자서 생활하는 게 가능했지만 몇 개월 동안 편하게 지내다 보니 몸이 약해졌어요. 전에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과연 내가 다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 요양원에 들어올 때 나는 한 6개월만 있다가 나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왜 아직 계세요? 그분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집이 팔렸어. 그리고 이제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다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양원 생활이 익숙해지고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예 선택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집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다. 단순히 일단 한번 가보고 생각해보자라고 가볍게 결정했다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곳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단순히 당장의 편리함 때문은 아닌가? 라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순간의 결정일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저는 나이가 든 것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저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은 후회합니다. 저는 편안함과 안전을 기대하며 들어왔지만 그 자유, 사생활, 삶의 의미, 그리고 건강까지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요양원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는 꼭 필요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약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 더 많은 방법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구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자유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당장의 편리함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것들은 한번 포기하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 삶의 교훈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